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운영자, 그의 화면이 비워지는 것을 보는 사람, 보고서가 들어올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드론이 들판에 추락했는지 여부, 아니면 죽이기 위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거나,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요격과 싸웁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자체 무기로 사격을 반환합니다. 이것은 철의 안면입니다. 전쟁터는 선전보다 더 크게 말한다. 러시아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밀 타격 드론입니다. 어슬렁거리는 탄약, 수백 대의 우크라이나 차량을 파괴했습니다. 포병 조각, 그리고 2023년 널리 보급된 이후 장비, 러시아 회사인 자라 에이로가 제조, 칼라슈니코프 그룹의 자회사, 랜시든 작다, 약 12kg의 십자형 날개 드론, 전기 모터로 구동, 그리고 모양의 전하를 운반 또는 고폭발 파편화 탄두, 악드리칼라 하메, 최대 40분 동안 목표 지역을 어슬렁거릴 수 있습니다. 운영자의 안내, 드론을 통해 목표물을 보는 사람, 온보드 카메라에서 목표물로 다이빙,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로 대부분의 방공 시스템이 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추적 및 참여, 공격 다이빙의 마지막 순간에 랜시든 가장 두려운 무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정밀한 내 조합입니다. 어슬렁거리는 능력,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은 개당 약 35영달러입니다. 우크라이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 포병 또는 장비, 그것은 자신을 드러낸다. 란셋 발사 위치, 범위 내, 우크라이나군, 다양한 대응책 위장을 개발했습니다. 빠른 변이, 물리적 장벽, 그리고 전자전 교란, 랜셋의 적중률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크라이나 군인, 최전방 근처에서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 랜싯이 머리 위를 돌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카메라가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잠수를 기다리는 탄두입니다. 며칠 전 동부전선에서 우크라이나 전자전 전문가 무언가를 성취했다. 러시아 무기에서 란셋을 변형시키는 우크라이나 사람으로 그들은 비행 중에 랜셋을 납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호위차를 치기 몇 초 전 안내 시스템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렸다. 최전선을 가로질러 다시 보내기. 그리고 러시아 지휘 차량으로 치명적인 정밀도로 폭발한 곳, 러시아 자체 탄두를 탑재한 러시아 자체 드론, 러시아 차량에서 러시아 장교 살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용 제로, 러시아에 보내는 메시지. 당신 자신의 무기도 이제 우리를 위해 작동합니다. 랜시드의 취약성, 란셋 3은 무선 데이터 링크를 통해 작동합니다. 드론과 지상 관제소 사이 오퍼레이터가 콘솔에 앉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킬로미터 위치, 최전방 뒤, 비디오 피드를 통해 드론을 제어합니다. 항공기의 카메라 명령에서 전송됨, 스티어링, 입력 고도 변경, 그리고 터미널 다이빙 명령, 운영자에서 드론으로 전송됩니다. 이 동일한 라디오 링크를 통해 시스템은 암호화 및 주파수 호핑을 사용합니다. 전자간섭으로부터 링크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모든 무선 기반 제어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근본적으로 전자전에 취약하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기술. 이 전쟁의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이주 전문가 랜시드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해 왔습니다. 드론이 전장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2023년 말에 상당한 숫자로 캡처된 랜셋 구성 요소의 조합을 통해 추락한 드론에서 복구, 기계적 고장으로 인해 비행 중 오작동 또는 충돌 시 폭발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엔지니어 제공, 온전한 회로 기판으로 리버스 엔지니어에게 무선 모듈 및 비행 컴퓨터, 신호지능, 수백 개의 랜셋 제어 전송 분석, 라이브 약혼중 녹음, 서양과의 집중적인 협업, 전자전 전문가, 고급 신호 처리 도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한 사람, 그리고 분석적 프레임워크, 우크라이나 엔지니어, 점점 더 상세한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랜시드 제어 프로토콜, 이 이해는 포괄한다. 시스템의 모든 계층, 랜셋이 사용하는 특정 무선 주파수, 기본 및 백업 제어 링크용, 이러한 링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화 방법, 우크라이나 암호 분석가, 러시아보다 덜 정교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케팅 자료, 상업적으로 파생된 알고리즘에 의존할 것을 제한합니다. 군사 등급 암호화보다는 악수 절차,
커뮤니케이션을 인증하는 드론과 지상국 사이 비행 시작과 비행 중 명령 구조, 드론에게 비행 장소를 알려주는 데이터 형식, 어떤 고도에서 어떤 속도로 터미널 다이빙을 시작할 때, 그리고 원격 측정 데이터, 드론이 운영자에게 다시 전송하는 것, 비디오 피드, GPS 위치 포함, 배터리 상태 및 모터 온도, 이 이해가 적용되었습니다. 주로 방어 방해, 렌스의 제어링크, 방해, 드론이 운영자와 연락이 끊기도록, 그리고 나선형으로 땅에 떨어집니다. 고정 패턴으로 정처 없이 날아갑니다.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기본 설정될 때까지 사전 프로그래밍, 페일, 세이프 동작. 보통 드론이 목표물을 놓치게 됩니다. 큰 차이로 방어 교란이 적당히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두비오 단위 추정치. 그들은 수백 번의 렌싯 파업을 막았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하지만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방해는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자기 서명을 만듭니다. 러시아군이 탐지하고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점점 더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렌시대 시스템을 적응시키고 있습니다. 방해에 저항하다. 주파수, 호핑 패턴 구현, 방해하기 더 어려운 백업 탐색 모드에서 드론이 마지막을 향해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려진 대상 좌표, 제어 링크가 끊어진 경우에도, 그러나 방해는 둔기입니다. 러시아 운영자 모두에 대한 통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라도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은 몇 달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훨씬 더 야심찬 가로채기입니다. 단순히 제어 링크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명령을 주입하는 침입, 렌시제 안내 시스템으로 러시아 오퍼레이터의 명령 차단, 드론의 제어를 효과적으로 이전합니다. 러시아 콘솔에서 우크라이나 콘솔로 기술적 도전은 엄청나다. 렌세트의 암호화는 중단되거나 우회되어야 합니다. 몇 초 안에 실시간으로 드론이 충돌로부터 불과 몇 초 거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로채기 시도가 시작될 때 우크라이나 명령은 정확하게 포맷되어야 합니다. 프로토콜과 일치합니다. 란세드의 온보드 수신자가 기대하는 것. 드론 소프트웨어에 의해 모든 편차가 거부됩니다. 그리고 타이밍은 완벽해야 합니다. 러시아 오퍼레이터 신호를 차단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신호가 주입되는 정확한 순간에, 그렇지 않으면 드론이 상충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이 행동하다. 우크라이나 엔지니어가 이러한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몇 달간의 실험실 작업을 통해 캡처된 란셋 구성 요소에 대한 현장 테스트, 그리고 비판적으로 실제 실험, 실제 전투 중 라이브 렌싯에 대해 실패한 각 가로채기 시도, 기술을 정제하는 데이터 제공, 각 부분 성공, 우크라이나 명령에 잠시 응답한 란셋, 러시아 통제로 돌아가기 전에 시스템의 대응 및 취약점 공개. 그 과정은 반복적이었다. 전쟁의 압박 속에서 고심하고 수행, 기술이 준비되지 않은 매일, 렌싯이 또 다른 날이었다. 파괴된 우크라이나 장비,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죽였다. 야콘이 회색에서 발생한 가로채기. 축축한 오후 기온은 섭씨 3도 정도입니다. 시야를 줄인 흐린 하늘, 가벼운 이슬비. 그러나 전자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자가 추진 호위함 AES-1 거스티카는 트리라인에 배치되었습니다. 정면에서 약 2km 뒤 러시아 진지에 대한 사격 임무 수행 약 20분 동안 발사되었습니다. 카운터 배터리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살보호스 사이를 교체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일반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할당된 화재 임무를 완료하기 위해 러시아군이 호위함의 발사를 감지했습니다. 카운터 배터리 레이더를 통해 음향 센서 또는 드론 관찰, 그리고 위치에서 렌시함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최전선에서 8km 뒤 렌시드는 순항 고도에 올랐다. 약 500m. 그리고 우크라이나 호위함에 대한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평가된 위치. 운영자가 온보드 카메라를 통해 안내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센서가 렌셋의 제어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드론이 최전선을 넘어갈 때 특색 있는 란셋 데이터 링크의 전자기 서명, 우크라이나 주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경고 트리거, 그것은 구체적으로 있었다. 란셋 전송을 인식하도록 보정됨. 팀 3 전문가, 이동식 전자전 차량에서 작동, 약 4km 위치,
즉시 차단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호 분석이었습니다. 랜셋의 제어 주파수 캡처, 현재 암호화 매개 변수 식별, 데이터 링크의 특정 특성 지정, 이 비행의 악수 패턴, 우크라이나 EW 시스템, 소프트웨어 장착, 수백 개의 이전을 통해 다듬어진 느슨한 만남, 약 8초 만에 이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호 주입 준비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제어 명령 포맷, 란세트의 예상 입력 프로토콜과 일치합니다. 가로채기 주파수 설정, 그리고 방해 펄스 준비. 그것은 동시에 러시아 오퍼레이터 신호 차단. 이것은 약 4초가 걸렸습니다. 랜시드는 이제 약 2km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호위함에서 그리고 그것의 터미널 접근을 시작합니다. 순환 고도에서 하강, 카메라가 열에 잠겨 있습니다. 호위처가 최근에 발사한 통해 서명, 러시아 교환원이 드론을 안내하고 있었다. 마지막 다이빙으로 호위처 크루, 들어오는 위협을 알지 못함, 다른 셀버를 위해 다시 로드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EW팀은 약 12초를 보냈습니다. 랜싯이 돌아오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터미널 다이빙의 순간 속도와 궤적이 있을 때 가로채기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 전송되었는지에 관계없이 T9초에 우크라이나 EWS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방해 펄스, 러시아 제어 신호를 벽처럼 치십시오. 작업자의 전송을 압도합니다. 폭발하는 전자소음과 함께 러시아 콘솔 사이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드론 밀리초 이내에 동시에 우크라이나 신호 주입 시스템 랜스에게 명령을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주파수로 동일한 암호화 매개 변수로 포맷됨, 동일한 프로토콜 사용, 드론의 수신기가 기대했던 것, 랜시드의 온보드 컴퓨터, 우크라이나 명령을 받고 합법적인 것과 구별할 수 없는 것을 발견, 연산자 입력 준수. 첫 번째 명령은 급선회였습니다. 90도 운행, 터미널 다이빙에서 드론을 꺼낸 그것이 치기 전에 방향을 바꾸면서 드론의 모터가 윙윙거렸다. 축축한 공기를 물고 있는 날개. 우크라이나 위치에서 멀어지면서 러시아 교환원은 그의 비디오 피드가 비어있는 것을 보았다. 방해로 인해 데이터 링크가 끊어졌습니다. 그의 콘솔에 링크, 손실 경고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는 연락을 다시 시도했다. 백업 주파수 순환. 그가 시도한 각 주파수, 이미 우크라이나 교란 시스템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그의 시도를 추적하고 차례로 각각을 차단했습니다. 운영자는 자신의 드론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통제는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랜시드 지휘를 맡은 이 전문가, 28세의 전기 기술자, 요격 소프트웨어의 많은 부분을 설계한 사람, 자신의 화면에서 드론의 카메라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력으로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었다. 랜시드의 모터, 배터리가 약 18분 남았습니다. 그가 계획한 일에 충분합니다. 그는 러시아 선을 향해 란셋을 동쪽으로 돌렸다. 우크라이나 운영자를 위한 파업 연결. 납치된 랜싯을 최전방을 가로질러 다시 안내. 약 300m의 고도에서 러시아 방공 레이더의 탐지를 피하기에 충분합니다. 더 높은 고도에서 위협을 찾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인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만큼 높은 아래 위치. 드론의 카메라를 통해 랜싯은 약 4분 동안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약 6km를 덮습니다. 러시아의 영토로 오퍼레이터는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는 그 분야에서 러시아의 위치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와 같은 위치, 다른 감시 수단을 통해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는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있었다. 러시아 관측소, 명령 차량 및 장비 농도. 지금 그의 임무는 목표물을 찾는 것이었다. 3kg 모양의 돌격탄두에 적합합니다. 랜싯이 아직도 가지고 다니는 것, 그것은 우크라이나 호위함을 위한 것이었다. 이제 러시아 목표물에 전달됩니다. 그는 그것을 찾았다. 약 알트큼, 러시아 최전선 뒤 가즈 타이거 사령부 차량, 부분적으로 무너진 건물 옆에 주차. 그 우크라이나 정보, 전방 관찰 게시물로 플래그가 지정되었습니다. 타이거의 통신 안테나가 확장되었습니다. 명령 및 제어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명의 피규어 장교, 장비 및 자세에 따라 열 오버레이에서 랜셋의 카메라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옆에서 지도나 태블릿을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연산자는 랜싯을 정렬했습니다.
터미널 접근을 위해 그는 드론을 급강화했다. 같은 다이빙 프로필, 렌싯이 실행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 목표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보다는 드론이 모터를 가속했습니다. 조작자의 화면에서 이미지 변형, 호랑이가 프레임을 채우면서 빠르게 성장, 3켈러지 모양의 돌격 탄두의 충돌, 호랑이의 지붕을 치고 폭발했습니다. 모양의 전화, 장갑차를 관통하도록 설계, 호랑이보다 훨씬 더 심하게 보호됩니다. 차량의 가벼운 갑옷을 뚫고 펀치, 마치 판지처럼 폭발로 차량 내부가 소실되었습니다. 통신 장비 파괴, 명령 시스템과 모든 것, 그리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차량 옆에 서 있던 사람, 폭발 파도에 의해 땅에 던져졌습니다. 호랑이의 몸매 조각, 그리고 그들을 관통하는 탄두의 파편,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던 요격이 시작된 이후로 파업을 비디오로 캡처, 영상은 렌싯을 보여줍니다. 흐린 하늘에서 가파르게 다이빙, 정확한 정확도로 호랑이를 때리다, 그리고 불덩어리에서 폭발하는 차량, 반경 30m에 흩어진 파편들, 열 카메라에 2명의 경찰관이 보입니다. 폭발 후 움직이지 않음, 열 신호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시원한 이슬비 피해 평가에서 가스 타이거 커맨드 차량 1대 파괴, 25만 달러, 35만 달러, 통신 장비 포함, 그리고 내부에 명령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명의 러시아 장교 살해, 나중에 인터셉트된 통신을 통해 식별, 관찰 초소 사령관 역할을 하는 대위로서, 그리고 선임 중이 대대의 화재 조정 섹션에서 그들의 죽음은 혼란스러웠다. 하위 부문의 러시아 포병 조정, 24시간 이상 교체 인력이 확인됨에 따라 브리핑 및 해당 지역으로 이동, 일 전방 관찰 포스트가 작동하지 않음, 명령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통신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 인력은 죽거나 흩어졌다. 랜세트 3드론 1개 추가 지출, 약 35영달러 상당의 러시아 자산, 러시아 무기에서 개조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제로 비용으로 우크라이나 무기로 렌시대 탄두, 연료와 비행 시간은 모두 러시아에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자전 능력만 제공했습니다. 그들을 리디렉션, 총 예상 러시아 손실 285, 0, 장비 플러스 385 0달러, 두 장교의 대체 불가능한 전투 경험, 그 분야에서 포격을 조정해온 사람, 우크라이나의 EU 시스템의 전력을 공급하는 비용, 요격 중에 약 3,500달러 상당의 발전기 연료, 투자 수익 약 70령, 130령, 1 인터셉트된 통신, 우크라이나 신호정보, 포착된 러시아 통신, 파업 후 1시간 안에 혼란의 정도를 드러낸, 그리고 사건이 만들어낸 경보, 러시아 대대장, 그의 관찰 게시물을 알렸습니다. 란셋 파업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의 우크라이나 드론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의 정보 장교가 조사했을 때 잔해에서 결정됨, 비행 궤적을 조각, 인근 방공 레이더의 데이터, 그리고 살아남은 군인들의 증언, 서쪽에서 다가오는 드론을 본 사람, 비행 프로필에서 랜셋 터미널 다이빙의 특성, 그 무기가 정말로 러시아 란셋이었다는 것을 지휘관의 반응, 전송에 캡처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운영자가 보존한 것, 다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보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사령관의 다음 전송, 그의 사단 본부에 있었다. 즉각적인 조사 요청,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자전 경고, 랜셋 제어 시스템이 잠재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섹터 전반에 걸쳐 러시아 드론 유닛을 통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나쁜 소식의 속도로 군대 계급에서 토지 운영자에게 확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어 링크, 추가 인증 절차 포함, 각 비행 전 및 비행 중 모든 출시 시퀀스의 복잡성을 가중시킨 조치, 연산자 응답 시간이 크게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랜시대 수를 줄였습니다. 각 팀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루 평균사 5번의 스트라이크, 인접 섹터에서 2, 3개의 드론 유닛으로 감소, 요격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라고 말했다. 제어 시스템의 모든 이상 징후는 즉시 발생합니다. 얼마나 사소한지에 상관없이
인터셉트된 통신에 따른 일부 장치, 란셋 작업이 완전히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자라의 기술 지침을 기다리는 동안 에어로의 현장 대표, 그리고 더 높은 명령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드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러시아 드론 운영자 한 명을 가로채다. 보완되지 않은 주파수로 말하기, 이웃의 동료에게 유닛은 무뚝뚝한 단순함으로 새로운 현실을 표현했다. 내 랜셋이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 그들은 우리에게 계속 비행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이 그것을 복용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경우에도 이 작동 일시 중지, 중요한 전술적 승리를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를 위해 파괴된 호랑이를 훨씬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러시아 랜시 작전이 축소된 몇 시간 또는 정지는 1시간이었다. 우크라이나 장비 중 더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음. 우크라이나 포병이 발사할 수 있음. 정밀한 보복의 위협이 적습니다. 우크라이나 차량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랜셋 공격의 위험 감소, 단일 드론의 가로채기, 심리적, 운영적 효과가 있었다. 파괴된 호랑이의 가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전략적 의미, 비행 중 랜시대의 성공적인 납치, 드론 전쟁의 잠재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이 갈등을 정의했다. 우크라이나 EW 전문가라면 러시아 드론을 안정적으로 가로채고 리디렉션 할 수 있습니다. 드론 전쟁의 미적분은 근본적으로 변한다. 현재 러시아 드론 운영자들이 랜싯을 출시합니다. 그들의 무기가 날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목표물을 향해 명령한 곳, 그들이 예상하는 최악의 결과는 미스입니다. 또는 방해로 인한 충돌, 그들의 드론이 회전할 가능성,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을 죽이기 위해 돌려보냈습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험을 도입합니다. 드론 전쟁에서 모든 랜셋 발사는 도박이 됩니다. 드론이 목표물에 명중할지 여부뿐만 아니라 하지만 납치될지 여부, 그리고 러시아군에 대항하여 리디렉션, 이 심리적 차원, 자신의 무기가 당신에게 등을 돌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작업자의 신뢰에 부식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시스템에 대한 기관의 신뢰, 우크라이나 EU 전문가는 투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아직 완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교전에 성공한 가로채기, 유리한 조건의 산물이었다. 우크라이나 EW 자산에 대한 랜스의 근접성 포함, 사용 중인 특정 암호화 매개 변수, 그리고 우크라이나 팀의 응답 시간, 모든 가로채기 시도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은 모든 시도와 함께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포인트, 모든 캡처된 토지, 세트 구성 요소,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는 현재 능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개념 증명, 올바른 조건에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흔한, 러시아는 깨끗한 해결책이 없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랜셋의 암호화 강화 및 링크 보안 제어, 무게 비용 추가, 복잡성 및 개발 시간, 무기 시스템으로 러시아가 대량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것, 납치 방지 기능을 빠르게 추가, 자폭 명령과 같은 제어 링크 이상에 의해 트리거됨, 드론 파괴 위험, 합법적인 신호 중단을 경험하는 환경 간섭으로부터 우크라이나 EU보다 때때로 납치의 위험을 받아들입니다. 란셋의 일부 비율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목표물을 향해 발사, 러시아인을 죽이기 위해 돌아올 것입니다.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는 약 1영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49만 명의 군인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11,600대 이상의 탱크 거의 24, 0대의 장갑차, 그리고 지금 동부 우크라이나의 축축한 오후에 우크라이나인을 죽이기 위해 고안된 러시아 드론 리디렉션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자전 전문가에 의해, 그리고 그것을 발사한 러시아인들을 죽이곤 했다. 파괴의 완벽한 폐쇄 루프, 러시아 기술로 시작하고 끝났습니다. 러시아 조례 및 러시아 사상자, 우크라이나 진지를 향해 날아가는 다음 란셋,